강남의 마천루 숲속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는 단연 한빛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불리는 강도윤이라는 이름 앞에는 언제나 화려함과 무게감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날 때마다 눈빛 속에서 은연중에 기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나 성격이 아닌 그가 가진 배경을 향한 시선이었지요. 그에게는 언제나 완벽한 수트와 명품 시계가 익숙했고 식탁에는 최고급 요리가 올랐으며 주위에는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리만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할수록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26의 나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강도윤의 마음은 늘 배고팠습니다. 그는 과거에 몇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 상대방의 목적이 자신의 배경에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순수한 감정이라 믿었던 순간마저도 한빛그룹의 그림자 아래에서 허망하게 부서져 버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회의감은 점차 쌓여갔습니다. 과연 이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랜 고뇌 끝에 그는 과감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만 세상에 부딪혀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허울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을 알아봐줄 단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결심은 단순히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물색하며 자신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수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스타트업 노바소프트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생한 경력 단절 청년처럼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 면접에서의 태도 하나까지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물론 그는 타고난 영리함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기에 스펙이라는 명목 하에 만들어낸 이야기도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그렇게 강도윤은 진짜 강도윤의 모습을 감춘 채 노바소프트의 인턴으로 취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품 양복 대신 빈티지 의류 매장에서 구입한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 대신 어깨끈이 조금 해진 낡은 백팩을 메었습니다. 그의 고급스러운 취미 생활 대신 주말에는 가까운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저렴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책을 읽는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말씨 또한 이전의 격식 있고 권위적인 태도 대신 소박하고 검소한 말투를 연습했습니다. 말투 하나, 손짓 하나에도 이전의 자신이 묻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무명 청년 강도윤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신분을 숨긴 채 느끼는 묘한 자유로움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노바소프트에서의 첫 출근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그의 기존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열정 가득한 사람들의 에너지와 자유로운 분위기는 강도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어진 일을 처리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했고 회의실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기획팀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지은이었습니다. 늘 단정하면서도 활동적인 옷차림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강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반짝이던 눈빛, 동료의 의견을 경청할 때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가끔씩 마주칠 때 스치는 해맑은 웃음은 강도윤에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웃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강도윤이 자료 정리를 하다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오지은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가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강도윤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어려운 법이죠. 그녀의 다정한 한마디는 강도윤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묘하게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빛그룹 후계자 강도윤에게는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온전히 인턴 강도윤에게 건네진 순수한 친절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이전까지 경험했던 피상적인 인간관계와는 다른 진짜와 같은 감정을 오지은에게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백팩을 메고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평범한 인턴으로 살아가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지은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묘한 호감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사랑을 이 숨겨진 신분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는 조용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사건들과 그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 속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노바소프트에서의 시간은 강도윤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한 활력을 주었습니다. 특히 기획팀의 오지은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감이었던 감정은 사소한 대화들을 통해 점차 단단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나누는 이야기, 회의실 옆자리에서 오가는 가벼운 농담, 그리고 길었던 야근 끝에 함께 마시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지은은 꾸밈없는 도윤의 모습에 이끌렸습니다. 늘 소박한 차림에 겸손한 말투를 쓰는 도윤은 처음엔 그저 능력 없는 인턴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을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도윤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느리지만 꼼꼼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야근이 잦은 스타트업 생활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그의 모습은 지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윤님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저 요즘 힘든 일이 많았는데 도윤님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 건넨 그 한마디는 강도윤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그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진 순간 같았습니다. 지은 또한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도윤에게 호감을 느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저 평범한 사내 연애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강도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은 한빛그룹 후계자가 아닌 그저 인턴 강도윤의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의 회사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바소프트의 대표 박용철은 도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개발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호했던 박 대표의 눈에 경력 단절 청년이라는 애매한 경력을 가진 인턴 강도윤은 그저 한 자리만 차지하는 무능한 직원으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윤 씨, 저거 복사 좀 해줘요. 지금 말고.
당장. 아, 그리고 회의실에 커피 좀 갖다 주고요. 얼음은 빼고 뜨겁게 말이야. 박 대표의 지시는 늘 그랬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는커녕 늘 잡무와 심부름만 시키곤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도구를 나르거나 택배를 붙이고 받으러 뛰어다니는 일이 강도윤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한때 한빛그룹 경영을 좌지우지했던 그가 허드렛 일을 하는 인턴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은 때때로 동정적이었고 때로는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무능하게 보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오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의 미소, 지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지은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습니다.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 믿었기에 이 작은 고난쯤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외부의 시선과 상관없이 강도윤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퇴근 후 지은과 함께 걷는 밤거리는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의 따뜻함에 반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바소프트는 경쟁이 치열한 스타트업이었고 모든 직원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동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동안 도윤은 여전히 복사를 하고 커피를 나르는 일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신의 앞가림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윤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능력 면에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붙었습니다. 몇 번인가 그에게 도윤아,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거나 그래 보면 어떨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도윤은 늘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요. 라며 말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도윤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정말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점차 차가워졌습니다. 야근 후 함께 마시던 커피도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따뜻하게 눈을 마주하며 웃어주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주말 데이트 계획을 세울 때도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강도윤은 지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불안감은 점차 그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저녁 지은의 자취방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왠지 모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려던 강도윤에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무거웠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었지만 지은은 그의 눈을 피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넌 너무 미래가 없어 보여. 그 말은 강도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마치 그의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 그가 그토록 숨겨왔던 진실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듣게 되다니. 그의 마음속에 난생 처음 깊고 쓰라린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사람에게서 가장 아픈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도윤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지은과의 대화 이후 강도윤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카로운 균열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인다는 지은의 말은 그가 감추었던 진심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차가워진 시선을 되돌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인턴 강도윤으로 남기 위해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노바소프트에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신규 서비스 기획안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강도윤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신만의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획안은 그가 지난 몇 달간 노바소프트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관찰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빛그룹 후계자로서 축적했던 시장 분석 능력과 비전을 총동원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박 대표에게 비웃음당할까, 다른 직원들이 놀릴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지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팀에서 제출한 기획안들이 발표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가는 가운데 박용철 대표는 마지막으로 강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강도윤은 용기를 내어 손에 든 자료를 흔들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인턴이지만 저도 짧게나마 생각했던 기획이 있어서 한번 발표해 봐도 되겠습니까? 순간 회의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강도윤을 바라보았고 박용철 대표는 콧방귀를 뀌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박 대표의 싸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내가 감히 기획? 강도윤 씨, 여기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그냥 일이나 시킨 대로 해. 박 대표의 말은 비수처럼 강도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분명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윤은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가 가진 논리와 통찰력은 분명 뛰어났지만 박 대표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 앞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강도윤을 조롱했습니다. 경쟁력? 당신 경력은 복사랑 커피 타기밖에 없지 않나? 인턴이면 인턴답게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건방지게 감히 기획식이나. 박 대표는 그를 비웃었고 몇몇 직원들은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강도윤의 귀에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철저히 하찮은 인턴 취급을 당했습니다. 얼굴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고 손에 든 자료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숨겨왔던 한빛그룹 후계자 강도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오지은의 태도였습니다. 지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박 대표의 눈치를 살피며 그가 아닌 박 대표의 편에 서는 듯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릴 때 그녀는 도윤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강도윤은 자신에게 향하던 지은의 마지막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모든 진심과 노력은 능력 없음이라는 박 대표의 한마디로 치환되었고 지은에게서 받은 냉대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위해 버텼던 시간이 오히려 더 깊은 모욕감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웅성거림,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버리고 얻고 싶었던 진정한 나를 알아봐줄 사람.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결국 자신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린 절망적인 상황만을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는 그 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강도윤은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늘 익숙했던 고급 오피스 의자가 아닌 등받이도 불편한 딱딱한 의자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자 한자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떤 단호함이 엿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사직서 마지막 줄에 서명을 하고 그는 모니터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더는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수많은 감정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모욕감, 좌절감,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까지. 그는 더 이상 이 공간에서 하찮은 인턴 강도윤으로 남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찾아 떠난 이 여정에서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를 존중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도윤은 빈 사직서를 출력한 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알 수 없는 길을 헤쳐나갈 힘이 이제 그의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될까요? 그의 새로운 선택이 기다려집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강도윤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루한 인턴 강도윤으로 존재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권능과 책임을 다시 마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놓인 위기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시도할 방법은 이미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세상에 다시 보여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며칠 후 노바소프트는 아침부터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한빛그룹 고위 임원진이 직접 방문하여 투자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스타트업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규모 투자 건이었기에 회사 전체가 들떠 있었고 동시에 최고조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용철 대표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 회의실을 점검하고 직원들은 바삐 서류를 정리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노바소프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오지은 또한 누구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강도윤의 빈자리가 회의에 누가 될까 걱정하며 그가 맡았던 자료들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마침내 기다리던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비서의 보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굳게 닫히고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용철 대표는 목례를 준비하며 잔뜩 긴장한 얼굴로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오지은은 들고 있던 서류를 고쳐주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수명의 비서진과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낡은 점퍼를 입고 복사를 하던 인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맞춤 수트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한 손에는 각 잡힌 서류 가방을 들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망설임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용철 대표와 오지은은 그를 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인물은 바로 강도윤이었습니다. 박용철 대표의 얼굴은 한순간에 핏기 없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동요로 가득 차 흔들렸습니다. 입이 마른 듯 벌어져 있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오지은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 자리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와르르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회의실의 팽팽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지은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경악과 충격이 뒤섞인 그녀의 눈빛은 갈 곳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강도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 대표를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군요, 박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뼈대 있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빛그룹 신사업 전략실 상무 강도윤입니다. 제가 한빛그룹을 대표하여 노바소프트의 투자 검토를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강도윤과 수행원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인턴 경력 단절 청년 쓰레기 취급, 이게 대체 무슨... 강도윤은 이어서 차가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회의실 안을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지은의 시선을 무심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쓸모없는 인턴이 바로 저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의 모든 직원들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박 대표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강도윤의 비서가 박 대표에게 자리를 권했지만 그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오지은은 쏟아진 서류들을 줍는 척하며 강도윤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도윤아, 도윤 씨, 그게 아니라 제가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 흑. 지은은 매달리려는 듯 강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찾아 떠났던 여정에서 그가 가장 크게 상처받았던 순간들을 다시 상기시키기라도 하듯이 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오지은 씨, 공과 사는 구분하시죠? 여긴 공적인 자리입니다. 지은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강도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날 노바소프트의 회의는 결국 투자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의 정체와 박용철 대표가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사건은 곧 업계의 소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빛그룹의 후계자를 그렇게 하대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로 작용했고 박 대표의 무모함은 노바소프트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과 투자 유치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강도윤은 잃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개인적인 상처에 대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이었을까요? 그의 눈빛은 회의실 밖, 저 멀리 펼쳐진 강남의 빌딩 숲을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앞에 놓인 또 다른 길이 궁금해집니다. 한빛그룹 상무 강도윤의 등장은 노바소프트를 넘어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진 후 가장 먼저 몰락의 길을 걸은 것은 박용철 대표였습니다. 그가 인턴 강도윤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행과 비웃음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빛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에게 가해진 공개적인 망신은 일개 스타트업 대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파장이었습니다. 한빛그룹의 투자 불발은 물론 그 소문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업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노바소프트는 순식간에 투자 실패 기업의 낙인이 찍혔고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박 대표의 인사평가는 급격히 하락했으며 그가 오랜 기간 쌓아왔던 리더십은 물론 개인적인 평판마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꿈꾸던 노바소프트의 성공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보다는 인성을, 실력보다는 겸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의 몰락은 강도윤에게 향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업계의 준엄한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오지은의 후회는 그 무엇보다 컸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에게 건넨 진심을 그가 가진 능력이라는 피상적인 잣대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박 대표의 눈치를 보며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의 회의실에서 그녀의 행동은 어쩌면 강도윤이 자신에게 묻던 질문에 대한 가장 잔인한 답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던 그의 소망을 자신이 직접 부숴버린 꼴이었습니다. 매일 밤 지은은 자신의 SNS 계정을 뒤적였습니다. 혹시라도 강도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그가 올렸던 소박한 일상의 사진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글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진정한 나를 봐주는 사람을 원했던 도윤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그와 공유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이제는 흉터가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서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안내음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혼자 남아 지독한 후회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강도윤은 이제 한빛그룹의 신사업을 이끄는 실세 상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한빛그룹 4옥의 고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 최신식 시설, 유능한 비서진 모든 것이 그가 익숙했던 일상으로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따금 조용히 회사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아래 펼쳐진 도시는 그에게 지난 시간을 회고하게 했습니다. 경력 단절 청년 강도윤으로 살았던 짧은 시간은 그에게 세상의 민낯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비로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겉모습이나 배경, 당장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진심,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그것이 강도윤이 사람을 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는 서울의 휘황찬란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담담함과 깊은 성찰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경험은 그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포장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진정한 사랑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인생의 진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이 소중한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강도윤은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진심을 저버린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마주하게 됩니다.